사랑이 많을수록 부모는 왜 가벼워지는가? 사랑을 많이 주면 관계는 좋아질 것 같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사랑을 더 줄수록 부모는 점점 쉽게 대체되는 존재가 된다. 항상 있는 사람, 없어도 큰일 나지 않는 사람, 언제든 불렀으면 되는 사람. 이 말이 불편하다면 아마 당신은 아주 오래 아주 열심히 사랑만 주며 살아온 부모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다. 부모는 참아야 한다고. 부모는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부모는 손해를 봐도 웃어야 한다고. 그래서 부모는 늘 마지막 순서가 된다. 시간도 돈도 감정도 항상 남은 몸만 가진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자식의 말은 짧아지고 요청은 통보가 되고 고마움은 생략될까? 많은 부모가 여기서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아직 부족했구나. 사랑을 더 줘야 하나 보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임을 다산정약용의 가르침으로 명확하게 깨닫고 당장 지금부터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의 소망을 댓글에 남기면 다산의 기운을 받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사랑만 있었기 때문이다. 어른의 자리는 사라지고 헌신만 남았기 때문이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주말엔 쉬어본 적이 없었고 자식 학원비가 밀릴까 자신의 병원 예약을 미뤘다. 그는 늘 말했다. 아버지는 괜찮다. 그 말은 처음엔 배려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에게는 전제가 되었다. 아버지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다. 정말 괜찮은 거냐고. 어느 날 그는 가족 모임에서 자기 의견을 냈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아버지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 이유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비켜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사랑은 있었지만 무게는 없었다. 부모의 말이 결정이 아니라 배경음이 된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다. 자식은 본능적으로 안다.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만드는 건 말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다. 늘 양보하는 태도, 늘 참는 태도, 늘 괜찮다고 말하는 태도는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이 사람은 넘어도 되는 선이다. 그걸 가르친 사람이 자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라는 사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자식 눈치를 본다. 사랑을 잃어서가 아니다. 사랑만 남아서다. 어른의 자리에 있어야 할 기준과 원칙과 무게를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부모를 흔들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부모를 다시 제자리에 세워주기 위함이다. 사랑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 필요한 건 다른 것이다. 사랑 위에 어른의 무게를 다시 올리는 일. 그때부터 관계는 바뀌기 시작한다. 이제 왜 어떤 부모는 아무 말 안 해도 존중받고 어떤 부모는 목소리를 높여도 가벼워지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많은 부모가 착각한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면 존경받을 거라고. 하지만 존경은 주는 게 아니다. 사랑만 준 부모는 반드시 소모된다. 존경받지 못하는 사랑은 도리어 독이 된다. 왜 그럴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면 자식은 배운다. 여기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여겨진다.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다. 그녀는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줬다. 심부름 부탁에서 학원비까지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해결해줬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눈빛을 받았다. 하지만 점점 눈빛은 사라지고 당연하다는 태도가 자리를 잡았다. 결국 그 어머니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도 자식은 그녀에게 당연한 듯 행동했다. 이것이 바로 소모다.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내주는 소모. 그럼 존경은 어떻게 생기는가? 존경은 위엄과 절제에서 비롯된다.
위험이란 단순히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시간과 삶과 원칙을 지키는 힘, 절제란 쉽게 내어주지 않는 힘.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사람은 단단해진다. 예를 들어보자. 자식이 갑작스레 큰 부탁을 했을 때 무조건 허락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이 순간 부모는 위험을 세운다. 쉽게 움직이지 않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는다. 그리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자식은 배우기 시작한다. 부모의 존재가 단순히 사랑만을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존중해야 하는 위치라는 것을. 존경은 주는 것이 아니다. 존경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누가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위치를 지켜야 한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랑만 주는 부모는 끝없이 달려가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낀다. 하지만 원칙과 경계를 세우는 부모는 사랑과 존중을 동시에 얻는다. 실제로 자식에게 거절과 절제를 실천하면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고충을 댓글에 남겨도 좋다. 이제 작은 거절부터 큰 경계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자식이 스스로 존중하게 되는지 한 단계씩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편리하지만 사실 위험하다. 자식의 모든 요구를 즉시 받아주는 부모는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결국 존경받지 못한다. 반대로 스스로의 시간과 선택을 지키는 부모는 단호하지만 그만큼 존중받는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갑작스레 주말 일정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한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부모가 그러듯 마음이 약해 쉽게 승낙하는 순간 당신의 주말은 이미 사라진다. 단순한 시간 소모가 아니라 자식은 당신의 거절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학습한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헌신해도 사랑과 존경은 구분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 원리는 거절 능력이다. 거절은 단순히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와 시간을 지키는 신호다. 당신이 항상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자식은 그 존재를 편리한 도구로 인식한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설명하는 부모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원칙을 보여준다. 거절에는 방법이 있다. 단순히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주말은 이미 약속이 있으므로 도와줄 수 없지만 다음 주 일정은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의 시간과 선택을 보호하면서도 자식에게 배려를 전달한다. 또한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정해진 일정과 우선순위를 갖고 자신의 활동을 공표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된다. 매주 화요일은 독서 모임, 금요일은 운동 시간 등 부모가 자기 시간을 먼저 확보할 때 자식은 그 경계를 인정하고 무리한 요구를 줄인다. 이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한번 허락하면 자식은 곧바로 새로운 요청을 이어서 한다. 매번 상황에 따라 판단을 바꾸는 부모는 결국 경계가 흐려지고 존경도 사라진다. 반대로 일정과 거절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학습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자식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도 부모는 자신의 원칙을 흔들지 않아야 한다. 감정에 즉각 반응하면 자식은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막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지배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 반면 침착하게 원칙을 지키는 부모는 감정적 소모 없이 관계를 통제하며 존경을 얻는다. 거절과 시간 관리의 원리는 결국 부모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신의 건강, 계획, 즐거움, 학습 시간을 존중해야만 자식도 부모의 존재를 존중하게 된다. 단순한 사랑이 아닌 삶의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칙을 지키면서 배려와 설명을 병행하면 자식은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곧 부모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이해하고 배우게 된다. 거절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행위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면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방종을 만드는 행위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경계를 배우지 못하고
편리한 존재로 인식한다. 반대로 스스로 절제를 지키는 부모는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권위를 보여주고 존경을 얻는다. 절제는 단순히 돈을 아끼거나 시간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수를 알고 지나치지 않는 태도를 일컫는다. 자식에게 무한정 베풀기 전에 부모 자신이 먼저 삶을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며 절제의 가치를 학습한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갑작스레 여행 자금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사업 투자를 부탁할 때 즉각적인 승낙 대신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단순히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원칙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부모가 이런 절제와 선택의 기준을 보여줄 때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인식하고 존중하게 된다. 절제는 또한 감정 관리와 연결된다. 화가 나거나 서운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자식의 요구가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기준을 유지할 때 관계는 의존에서 존중으로 바뀐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약점을 보이게 되고 권위는 흔들린다. 이 원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용된다. 건강, 취미, 사회적 활동, 학습, 휴식 등 모든 시간을 스스로 절제하며 관리할 때 자식은 부모의 일관성과 자기관리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 부모가 스스로 삶을 귀하게 여길 때 자식은 부모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된다. 또한 절제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능력과 연결된다. 사적인 감정이나 친밀감에 휘둘리지 않고 가족 전체의 장기적 안정을 우선하는 태도는 부모의 권위를 확립한다. 자식이 힘들다고 해서 원칙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 권위는 사라지고 존경도 사라진다. 반대로 공적 기준을 지키면서도 배려를 잃지 않는 부모는 신뢰와 존경을 동시에 확보한다. 부모의 절제는 단호함과 연결된다. 단호함은 사랑과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한 사랑의 표현이다. 자식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유지하는 부모는 단순한 헌신을 넘어 원칙과 권위를 보여준다. 이는 자식에게 존경을 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핵심은 부모의 절제는 자식에게 권위와 신뢰를 전하는 도구라는 점이다. 단순히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선택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통해 배우며 존경하는 태도를 내면화한다. 절제와 권위는 서로 강화된다. 부모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단호할 수 없고, 단호하지 않으면 권위를 잃는다. 반대로 절제를 지키며 원칙대로 행동하는 부모는 단호하면서도 존경받는다. 자식은 이러한 부모를 단순한 헌신적 존재가 아닌 삶의 모델로 인식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절제는 단기적 행동이 아니라 일관된 습관이라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자식이 반발하거나 당황할 수 있지만 꾸준히 자신의 시간, 감정, 자원, 선택을 관리하며 절제를 보여줄 때 존경은 점점 자리 잡는다. 부모가 자기 삶을 귀하게 여기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되고 그 존경은 삶 전체에 지속적인 힘이 된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지키고 분명한 원칙을 세울 때 자식은 단순히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관찰하는 눈을 배우게 된다. 부모가 매번 쉽게 허락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면 자식은 원하는 것을 얻는 법만 배우고 선택의 결과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부모가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지킬 때 자식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운다. 존경받는 부모는 말보다 행동으로 한계를 보여주고 기준을 설정한다. 그 기준은 자식이 하루를 살아가고 사람을 대하며 결정하는 모든 순간의 토대가 된다. 부모가 원칙을 지키는 것은 때로 단호해 보일 수도 있다. 자식이 불만을 느끼거나 울고 떼를 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단호함 속에는 사랑이 숨겨져 있다. 사랑만으로 허용되는 삶과 다르게 원칙으로 지켜지는 삶은 자식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힘을 준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을 때 자식은 그 힘을 감각적으로 체득한다. 예를 들어 작은 집에서 자란 민주는 숙제를 다 마치지 않아도 부모가 매번 용서하며 따라가 주었다. 민주는 점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했고 친구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반대로 수아는 부모가 규칙을 세우고 지켰던 집에서 자랐다. 숙제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자유시간을 줄이지 못했고 늦게 일어나면 스스로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 수아는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점차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친구와 약속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존경받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혼내기보다 상황을 보여준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하게 한다. 자식은 실수를 경험하면서 책임을 배우고 계획과 선택의 중요성을 느낀다. 자유가 무한하지 않음을 체감하며 행동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킬 때 자식은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갖는다. 길을 건널 때 멈추는 법, 친구를 대할 때 배려하는 마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힘, 모든 것이 작은 경험 속에서 자식의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존경받는 부모의 존재는 자식에게 삶의 기준을 보여주고 스스로 그 기준을 내면화하도록 만든다. 아이들은 부모를 관찰하며 배우고 모방한다. 부모가 매번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아이는 혼란스럽다. 그러나 부모가 규칙을 지키고 존중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존중과 책임감을 함께 배우게 된다. 존경은 복종과 달리 스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부모의 행동이 자식의 내적 기준을 형성한다. 부모가 원칙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을 때 가정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배움의 공간이 된다. 아이는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스스로 판단하며 책임지는 법을 체득한다. 부모가 사랑과 원칙을 동시에 보여주면 자식은 단순히 얻는 법만 배우지 않고 삶을 다루는 힘을 갖게 된다. 존경은 바로 그런 힘이다. 부모가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관찰하고 경험하며 느끼는 결과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과 기준을 존중하며 존경받는 존재일 때 자식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성숙한 인간으로 자란다. 집안의 규율과 자유가 균형을 이루고 부모가 존경받는 순간 자식은 삶의 기준을 얻고 가정은 존중과 자율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부모가 사랑만 주면 소모되지만 원칙을 지키는 부모는 존경받으며 자식에게 삶을 다루는 힘을 전한다. 존경받는 부모는 자식이 실수하고 배우는 과정에서도 기준을 지켜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익히도록 돕는다. 사랑과 존경이 함께하는 가정에서 자식은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사랑만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게 만들기 어렵다.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희생만 반복하면 자식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의 존재를 소모품처럼 소비한다. 반면 사랑과 단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부모는 자식 마음속에 존경이라는 씨앗을 심는다. 단호함은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경계를 분명히 하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자식이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싶어 할 때 부모가 단순히 화를 내거나 무조건 허락하지 않고 공부 시간을 지키면서도 자식의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한다. 이때 자식은 단순히 부모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원칙을 동시에 이해하며 스스로 선택을 조율하게 된다.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자. 딸이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할 때 부모가 무조건 허락하면 자식은 부모가 언제나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을 굳힌다. 그러나 부모가 안전과 건강을 이유로 조건을 달아 허락하면 자식은 부모의 배려를 느끼면서도 스스로 계획을 책임지게 된다. 이렇게 단호함과 사랑을 함께 보여주는 것은 자식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의 결과를 인식하게 하는 교육의 장이 된다. 부모는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시간, 건강, 재정, 감정 등 자신을 지키는 영역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자식에게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목소리, 톤, 말투, 행동에서 배려가 느껴지면 단호함은 권위와 존경으로 바뀌고 자식은 반발이 아닌 존중을 배우게 된다. 반면 배려 없이 강함만 드러나면 두려움이나 반발만 생긴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존경심을 자연스럽게 학습한다. 일상 속 작은 장면에서도 단호함과 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다. 늦잠을 자는 아들에게 규칙적인 일어나기 습관을 강조하면서도 아침 준비를 돕는 것은 단호함과 배려의 균형이다. 시험 공부를 미루는 자식에게 규칙을 지키게 하면서도 응원의 말을 건네는 것 역시 같은 원리다. 부모가 단호함과 사랑을 함께 보여주는 과정에서 자식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책임감을 배우며 스스로 성장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부모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자식의 성장을 돕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다. 결국 사랑만 주는 부모는 소모되지만 단호함과 사랑을 함께 지킨 부모는 존경받는다. 이 원리는 모든 가정에서 실천 가능하며 부모가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는 순간순간이 자식에게 존경이라는 가장 귀한 가치를 심는 순간이 된다. 오늘부터 부모는 단호함과 사랑을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 작은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동시에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부모가 존경받는 비결이며 자식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방법이다. 존경받는 부모는 자식에게 단순히 사랑과 보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자식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면 성장 과정에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배우지 못한다. 부모는 자식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무조건 구해주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할 때 부모가 모든 계획을 대신 세워주면 아들은 실패와 성공의 책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결과만 받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부모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도 결정권은 아들에게 맡기면 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교훈을 온전히 배운다. 또 딸이 친구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 부모가 직접 중재하면 일시적인 평화는 얻을 수 있지만 갈등 해결 능력은 키워지지 않는다. 부모가 경청하고 조언을 주되 해결책을 선택하게 하면 딸은 사회적 판단력과 자기 주도성을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단호함과 사랑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규칙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택을 신뢰해야 한다. 단호함이 없으면 자식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사랑만으로는 존중심이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사랑 없이 단호함만 강조하면 반발과 거리감만 커진다. 존중과 신뢰의 균형이 자립심을 만드는 핵심이다. 또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면이 있다. 부모가 주말 계획을 함께 짜되 최종 선택은 자식에게 맡기는 것. 부모가 경제적 제한을 두면서도 사용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 식사 준비를 함께 하되 어떤 메뉴를 만들지는 자식에게 맡기는 것. 모두 자립심을 기르는 실습이다. 부모는 결과에 따라 칭찬과 격려를 적절히 전달하며 동시에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교정과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자식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부모는 존경받는 위치를 확보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을 보여주는 순간은 단순히 말 한마디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과 책임을 믿고 맡기는 행동 속에서 나타난다. 결국 사랑과 단호함 그리고 존중을 함께 보여주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깊은 인생 교훈을 남기며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 부모가 자립심과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은 미래의 자식이 사회적 성숙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다. 오늘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로 자식의 선택을 지켜주고
책임을 맡기며 동시에 필요한 지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는 사랑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존경의 근간이며 단호함과 신뢰를 동시에 지킨 부모만이 자식의 마음 깊숙이 존경심을 심을 수 있다. 존경받는 부모는 자식에게 단순히 사랑과 보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자식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면 성장 과정에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배우지 못한다. 부모는 자식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무조건 구해주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할 때 부모가 모든 계획을 대신 세워주면 아들은 실패와 성공의 책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결과만 받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부모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도 결정권은 아들에게 맡기면 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교훈을 온전히 배운다. 또 딸이 친구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 부모가 직접 중재하면 일시적인 평화는 얻을 수 있지만 갈등 해결 능력은 키워지지 않는다. 부모가 경청하고 조언을 주되 해결책을 선택하게 하면 딸은 사회적 판단력과 자기 주도성을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단호함과 사랑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규칙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택을 신뢰해야 한다. 단호함이 없으면 자식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사랑만으로는 존중심이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사랑 없이 단호함만 강조하면 반발과 거리감만 커진다. 존중과 신뢰의 균형이 자립심을 만드는 핵심이다. 또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면이 있다. 부모가 주말 계획을 함께 짜되 최종 선택은 자식에게 맡기는 것. 부모가 경제적 제한을 두면서도 사용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 식사 준비를 함께 하되 어떤 메뉴를 만들지는 자식에게 맡기는 것. 모두 자립심을 기르는 실습이다. 부모는 결과에 따라 칭찬과 격려를 적절히 전달하며 동시에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교정과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자식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부모는 존경받는 위치를 확보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을 보여주는 순간은 단순히 말 한마디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과 책임을 믿고 맡기는 행동 속에서 나타난다. 결국 사랑과 단호함 그리고 존중을 함께 보여주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깊은 인생 교훈을 남기며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 부모가 자립심과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은 미래의 자식이 사회적 성숙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다. 오늘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로 자식의 선택을 지켜주고 책임을 맡기며 동시에 필요한 지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는 사랑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존경의 근간이며 단호함과 신뢰를 동시에 지킨 부모만이 자식의 마음 깊숙이 존경심을 심을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랑만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따뜻하지만 존경은 단호함과 선택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거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약화됩니다. 부모가 거절할 줄 알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야 자식은 부모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친구 결혼식에 부모도 함께 가달라고 요청했다고 합시다. 무작정 따라가면 자식은 부모가 항상 허락하는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미 약속이 있는 날이라 단호히 거절하면서 대신 다음 날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 자식은 부모가 자신만의 일정과 선택을 지키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 있지만 거절은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핵심 방법입니다. 거절을 통해 부모는 자신의 가치와 시간을 스스로 보호하고 자식에게 책임과 존중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의 순간마다 부모가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이 학교 진로나
취미 활동을 부모 의견대로 강요받을 때 순응하면 부모의 권위는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선택의 폭을 제공하면서도 원칙과 이유를 설명하면 자식은 존중 속에서 자신의 판단력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선택을 내리는 태도는 자식에게 직접적인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권위와 판단력을 동시에 배우며 존경심이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인 딸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가 무조건 허락하거나 반대하는 대신 안전과 학업 부담을 고려해 하루 4시간만 허용하고 주말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록 조건을 제시하면 딸은 부모가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선택권과 책임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관리하는 연습이 됩니다. 또한 거절과 선택 과정에서 부모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힘들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자식은 부모가 인간적인 존재임을 이해하면서도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의 단호함과 원칙적인 선택은 자식에게 직접적인 학습 경험이 됩니다. 또한 부모가 거절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면 자식은 단순한 권위가 아닌 문제 해결과 배려를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친구 생일 파티를 가고 싶다고 할 때 부모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거절하되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약속하면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배려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거절과 선택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다른 형태인 셈입니다. 거절과 선택을 통해 부모는 단순한 헌신자가 아니라 삶의 기준과 책임을 가진 어른으로 자리 잡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자식의 존경을 얻을 수 없으며 단호함과 원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결정과 거절을 존중하면서 자신도 책임 있는 선택을 배우는 순간 가정의 질서는 단단해지고 부모의 권위는 공고해집니다. 단호함과 원칙은 자식에게 존경을 가르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자 부모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결국 거절과 선택은 부모가 존경받는 관계를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가치와 시간 기준을 지키며 단호하게 거절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때 자식은 그 모습을 배우고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일관된 선택과 거절을 통해 권위를 세우는 순간 사랑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존경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며 거절과 선택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자식에게 진정한 존경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가정의 어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길입니다. 부모가 원칙을 지키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존경은 단순히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일관성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매번 원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감정을 따라주면 자식은 순간의 만족만 느낄 뿐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면 자식은 부모가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어른임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거절당한 경험이 아니라 이유와 대안을 통해 부모의 기준을 배우는 경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단호함과 배려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규칙 강요는 반발심을 만들지만 이유를 설명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면 자식은 부모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가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고 싶어 할 때 부모, 오늘은 9시 이후에는 게임을 못한다. 하지만 주말에는 친구와 게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조건을 제시하면 자녀는 스스로 시간 관리를 고민하게 되고 부모의 기준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규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통제와 책임감을 기르는 실제 훈련이 됩니다. 또한 원칙을 지키는 부모는 자식에게 신뢰를 줍니다. 일관된 기준은
혼란을 줄이고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선택을 믿고 그 기준 안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 자식이 사회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뢰는 존경의 기초이며 부모 자식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랑과 배려를 잃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실수할 때에도 적절히 조언하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통제나 금지가 아니라 선택과 책임을 가르치는 과정이 존경심을 키우는 환경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딸이 과제를 미루고 친구와 놀고 싶어 할 때 부모가 오늘은 과제를 먼저 끝내야 한다. 하지만 끝내고 나면 친구와 놀아도 된다라고 안내하면 딸은 부모의 지도와 선택을 존중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부모를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어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원칙을 지키는 부모의 행동은 단순히 규율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을 만드는 교육 방식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일관된 기준과 배려를 통해 책임감을 배우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부모가 사랑과 원칙을 조화롭게 실천할 때 자식은 단순한 감정적 만족을 넘어 삶의 기준과 존경심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순간의 갈등을 감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식의 인격과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부모가 원칙을 지키며 행동할 때 자식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생각과 선택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존경은 순간의 사랑이나 편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일관성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킬 때 자식은 그 기준 안에서 자신을 단단히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장기적으로 자식이 사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힘이 됩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선택의 틀과 이유를 제공한 경험이 자식을 존경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부모가 원칙을 지킬 때 중요한 요소는 단호함과 배려의 균형입니다. 단순히 규칙을 강요하면 반발심이 생기고 순간의 충돌만 남지만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 자식은 부모의 기준을 스스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식에게 존경심과 자기 통제 능력을 동시에 심어주는 결정적 순간이 됩니다. 원칙과 사랑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일관된 기준은 혼란을 막고 안정감을 주며 배려와 사랑은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선택을 믿고 그 틀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존경과 자기 성찰로 이어집니다. 또한 원칙을 지키는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단호한 결정과 배려를 반복 경험하면서 자기 선택의 기준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일관된 원칙과 사랑은 자식에게 존경심과 자기 통제력, 책임감을 동시에 길러주는 교육 방식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부모를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삶의 길을 보여주는 어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원칙을 지키는 행동은 순간의 갈등을 감수하는 선택이지만 장기적으로 자식의 인격과 성장을 위한 확실한 기반이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자식의 존경심을 이끌어내기 어렵지만 원칙과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면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며 자기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단호함과 배려를 조화롭게 유지할 때 자식은 사랑 이상의 가치, 즉 존경과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가정은 단순한 보호의 공간을 넘어 자식이 사회에서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준과 힘을 제공하는 안전한 기반이 됩니다. 부모가 원칙을 지키며 사랑을 보여줄 때 자식은 단순한 순종을 넘어 존경심과 자기 성찰을 배우게 됩니다. 존경은 순간의 감정이나 편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일관성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기준을 지킬 때 자식은 그 안에서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단단히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식이 성장하면서 사회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부모가 원칙을 지키는 순간은 단순히 규제나 제한이 아니라 자식에게 안전한 틀과 기준을 제공하는 순간입니다. 틀 안에서 자식은 실수하더라도 배움과 성찰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순간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존경과 신뢰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원칙과 사랑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고 존경하며 자기 행동을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은 부모의 사랑과 원칙이 만나는 장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관될 때 자식은 그 안에서 기준과 신뢰를 배우고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정한 원칙 속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며 성장하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자기 삶을 설계하고 판단하는 힘입니다. 부모의 일관성은 자식에게 감정적 안정과 자기 통제력을 제공합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킬 때 자식은 순간의 욕구를 조절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이해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자식은 존경과 신뢰를 깊게 배우며 이는 사회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부모가 원칙을 지키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안내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이를 내면화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지시나 명령으로는 불가능하며 꾸준한 실천과 일관성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원칙은 서로를 보완하며 자식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원칙은 차갑고 억압적일 수 있으며 원칙이 없으면 사랑은 순간의 위로에 불과합니다. 둘이 함께 작용할 때 가정은 단순한 보호 공간을 넘어 삶의 기준과 자기 성찰의 터전이 됩니다. 부모의 일관된 원칙과 세심한 배려는 자식에게 평생의 신뢰와 존경을 남기며 사회에서의 올바른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의 기반이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부모의 원칙과 사랑이 남긴 흔적을 통해 삶의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부모가 보여준 일관성과 책임감은 자식이 사회적 역할과 도덕적 선택을 할 때 내적 지침이 됩니다. 부모의 단호함과 배려는 단순한 교육이나 훈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결국 사랑만 주는 부모는 순간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원칙을 지키는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과 삶의 기준을 선물합니다. 부모가 꾸준히 원칙과 사랑을 실천할 때 자식은 자신을 단단히 세우고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원칙은 자식의 인격과 삶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가정은 존경과 신뢰 속에서 성장하며 부모의 삶의 기준은 자식의 내면 속에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됩니다. 삶은 순간순간 선택과 책임의 연속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보여준 원칙과 사랑의 균형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원칙을 지킬 때 자식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처럼 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존경과 신뢰를 남기는 것입니다. 사랑만으로는 자식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 수 없지만 원칙과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면 자식은 존경심과 자기 성찰을 배우며 평생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일관된 행동과 배려는 자식의 인생에 지침과 힘을 남기고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자식이 세상과 마주하는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부모가 사랑만 준다면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만 원칙과 사랑을 함께 지킬 때
자식은 존경과 신뢰라는 평생의 가치를 얻습니다. 부모의 일관성과 배려는 자식에게 내면의 기준과 판단력을 심어주며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 삶의 나침반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삶의 철학과 원칙은 자식의 내면에 깊이 남아 흔들리지 않는 등불이 되어 평생 안내합니다.